자, 28에서 31번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은 뭐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소설이겠네요. 양기자의 원미동시. 윗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문맥이 파악하는 것은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형제 슈퍼. 그 다음에 박스, 역시 문맥을 파악하기. 박스 먼저 보고 작품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라도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는 때로 합리성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특성을 강화하여 독자가 서술자를 의심하게 한다. 이때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에서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술자 상황과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가 서로 달라져 작품을 더욱 집중해서 읽게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갈 거는 뭡니까? 바로 서술자의 특성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어린아이라는 점, 그리고 이 미성숙한 어린아이를 믿을 수도 있지만 믿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서술적 상황을 잘 파악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몽달씨 나이가 27이라니까 나보다 20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어머니의 친구다. 나이가 1인칭이 되겠네요. 이 작품은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27살짜리 남자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 슈퍼의 김반장이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인데 그는 원미동 23동 5반의 반장으로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자, 이 김반장에 대한 평가.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에 빛이 팔아서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였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 없이 다소 퉁명스러워졌다. 그까닥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집을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자, 그러니까 형제 슈퍼 김반장은 선옥이 언니를 좋아했는데 선옥이 언니가 있을 때는 나한테 잘해줬는데 선옥이 언니가 없으니까 뭐 그 전만큼 잘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자, 문맥음의 파악하기입니다. 기억 1. 문제적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고 인물의 태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타당하죠. 왜냐면 정보를 좀 제공했기 때문에. 다시 지문입니다. 김반장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 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 요새 좀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이는 이모네 가는 옷가게를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버렸다. 선옥이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뻤다. 남들 말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질이 공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로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질이 공상이 지겨워 맨날 뚱하던 언니였다. 죽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몽달씨가 있고 김반장이 있고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옥이 언니 있었죠. 중략. 집으로 가다 말고 문득 형제 슈퍼 쪽을 돌아보니 음료수 박스들을 차곡차곡 쟁여놓는 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몽달씨가 보였다.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있었던 사람이라 안색에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헬쑥했다.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열심히 박스들을 나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김반장네 가게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몽달씨가 분명했다. 저럴 수가.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이 틀림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좀 헷갈린 사람이니 그렇지 그날 밤에 김반장 행동을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자, 문맥음에 니은 것 이것 좀 볼게요. 31의 2번.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을 보여주고 있고 인물의 안색과 그 이유에 대해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 그렇죠. 디귿. 논리적 연관을 무시하고 추측에 근거하여 인물의 의식 상태를 단정하는 모습을 통해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음 어딨어? 예,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이 틀림없었다. 요렇게 아무리 정신이 좀 헷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날 밤에 김반장 행동을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 추측하고 있죠? 이 몽달씨의 행동에 대해서. 자, 단정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문.
잊었을까? 그날 밤 머리에 어딘가를 세게 다쳐서 김반장이 자기를 내쫓은 부분만큼만 감쪽같이 지워준 것은 아닐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도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며 기억상실증인가 뭔가로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연속곡이 있었다. 그런 쪽의 상상이라면 나를 따라올 만한 아이가 없는 형편이었다. 내 머릿속은 기기기기의 온갖 상상들로 늘 모래주머니처럼 빽빽했으니까. 나는 청소부 아버지 딸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부잣집 버려진 딸이다라는 식의 유치한 상상은 작년도 못해 이미 졸업했었다. 요즘에 내 상상이란 외계인 아버지와 지구인 엄마와의 사랑 뭐 그런 쪽에 의젓한 것이었다.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씨는 부분적인 기억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31의 4번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인물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한다 아니죠. 여기는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그 자기 생각에 기대어서 몽달씨에 대해서 추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자한테 정보를 준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4번 자, 뭐 미음까지 5번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확인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김반장네 가게 일을 거들어주고 난 뒤 빛이 파라솔 밑에 의자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는 몽달씨에게로 갔다. 보나마나 주머니 속에 잔뜩 들어있는 종이 조각 중에 하나일 것이었다. 멀쩡한 정신도 아닌 주제에 이번엔 기억 상실증이란 병까지 얻어놓고도 여태 시 따위나 읽고 있는 몽달씨 꼴이 한심했다. 미음. 31호 5번 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인물의 취향을 비난하는 모습을 통해 맞고요.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해 유도. 그렇죠? 따라서 31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시 질문입니다. 이것도 시예요. 자, A 부분 문제. 그래, 슬픈 시야, 아주 슬픈. 몽달씨가 헬쑥한 얼굴을 쳐들며 행복하게 웃었다. 슬픈 시라고 해놓고 웃다니. 나는 이마살을 찡그리며 몽달씨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다 나왔어요? 응, 시를 읽으면서 누워있었더니 금방 나왔지. 금방, 무슨 금방? 열흘이나 되었는데. 또 한 번 나는 몽달씨의 형편없는 정신상태에 실망했다. 그날 밤에 난 여기 앉아서 다 봤어요. 뭘? 김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거. 순간 몽달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에 그 풀려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괜스레 팔뚝에 엉겨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나는 더욱 바싹 다가앉았다.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몽달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 라고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당쳤다. 그렇죠? 맞죠? 그래도 몽달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같이 기억상실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는데도 몽달씨는 마냥 딴점만 피우고 있었다. 자, 기억상실도 아니면서 이걸 깨달은 게 바로 뭐예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그 풀려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몽달씨에 대해서 판단한 기억상실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근거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예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몽달씨는 김반장이 자기를 매정하게 되었으나 김반장네 가게를 해주고 있던 맞네? 나머지 확인. 김반장은 선옥을 좋아했으나 선옥이 서울로 가자 나를 통해 선옥과 관계 뒷부분 없어요. 나는 김반장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으나 맞고 김반장이 빈둥거리며 실험생도에 당황했다가 아니라 몽달씨를 내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감이 생겼죠. 4번 선옥은 자신은 집안 형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집안 형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나? 5번 나는 몽달씨를 친구로 알겠으나 몽달씨가 김반장 가게에 다시 나온 것을 보고 그렇게 수혜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A는 상대를 못마땅해 하는 발언이지만 A가 어디였나? 이것도 C예요? 네, 그러네. C를 고려하면 상대의 상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알 수 있다. C. 이제 다 나왔어요. 네, 뭐 타당하겠죠? 다 2번입니다. B와 D의 C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고려하면 B 슬픈 시 아주 슬픔. 시를 읽으면서 누워있을 때 금방 나왔지. 인물이 시를 통해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고 E는 D를 듣고 실망하여
김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낸 것. 2는 D를 듣고 실망하여 상대의 새로운 반응을 기대하며 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금방 나왔지. 금방은 무슨 금방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서 김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이렇게 이야기, 화제를 전환시켰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4. F는 이에 대한 상대의 반응이 예상을 벗어났지만 F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김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F는 이에 대한 상대의 반응이 예상을 벗어났지만 상대가 보여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가 보여준 판단? 상대가 판단을 몽달씨가 어떤 판단을 보여줬나요? 글쎄. 5. G는 F의 주장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그렇지요? 맞지요? 상대의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반영된 발언 맞네요. 따라서 아닌 것은 4번. 30번입니다. 형제 슈퍼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가 매일같이 김반장과 재미있게 낄낄거리던 행위는 그날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그날의 일을 지켜보기만 한 나의 부정적 자기인식. 자, 그날의 일을 지켜보는 나 부정적 자기인식이 이어지고 있다? 아닙니다. 김반장이 나를 퉁명스럽게 대한 행위는 요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에게 반성유도 뒷부분 아닙니다. 몽달씨가 희죽희죽 웃는 행위는 현재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춘 행위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에게 진심을 드러낸다? 아닙니다. 의자에서 뭔가를 읽는 몽달씨의 행위는 여기에서 환기된 그날의 경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가 그날 느꼈을 긴박감과 대비되는 이완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요건 좀 보려 할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5번 여기에서 목격된 그날 김반장 행위는 요즘보다 이후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가 김반장을 이전과 다르게 평가 원인을 가능한다. 맞게 되겠죠? 자, 그러면 5번하고 4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날 밤 난 여기에 앉아 다 봤어요. 여기서는 보는 뭡니까? 김반장이 몽달씨를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격된 그날 밤 김반장 행위는 요즘보다 이후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자, 요즘 한번 찾아볼까요? 요즘은 어딨나? 예.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는 소리를 해주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맞는 설명이고 나가 김반장을 이전과 다르게 평가 원인 맞네요. 따라서 적절한 것은 5번. 그러니까 지금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31번 아까 해결했네요. 자, 그래서 몽달씨 나오는 이 양기자의 원미동 시인은 연계교재에 나왔었던 지문을 다시 한번 활용을 했습니다.